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가 인구 밀집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선 추적과 함께 계좌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 A씨. A씨는 그동안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윗선으로부터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 펜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선 추적과 함께 계좌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상선을 추적하는 가운데 상선 외에 또 다른 윗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존 피해 지역 외에 서울 동작, 서초, 경기 일산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도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362명으로 정정했는데 속속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용의자들이 잡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4G나 5G망을 2G나 3G망으로 강제로 연결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안이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요즘 주로 쓰이는 4G와 5G는 상호 인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말, 그러니까 유심과 홈 네트워크가 서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KT 해킹 때 쓰인 가짜 기지국이 진짜인 척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암호화, 무결성 보호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 식별, 감청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반면 2G나 3G는 사실상 사용 연한이 다 된 망으로 비상 상황을 위해 남겨둔 망입니다. 해외 로밍을 하다 데이터를 다 쓰면 3G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논리인데 4G나 5G에 비하면 보안이 취약합니다. 가짜 기지국으로 4G나 5G의 보안을 뚫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당이 KT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2G나 3G로 강제로 연결한 뒤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약해지면 다른 신호를 찾게 돼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낮아져서 비상시 3G나 2G로 우회하게 될 경우에는 보안 등급도 확실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상 채널의 허점을 노리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미약한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선 이른바 유령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도 일부 이용자들이 갑자기 2G로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2010년대 미국, 노르웨이, 영국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범행 수법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나오겠지만 최근 사태들을 계기로 기업 전반에 획기적인 고객정보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번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한 달 전에 KT가 이미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지만 일반적인 스미싱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노쇼 사기부터 코인,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90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200억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 파견된 경찰 협력관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약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여러 명의 남성이 차례로 공항에 들어섭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를 벌이다 붙잡힌 한국인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30대 중국 국적 남성인 총책 A씨의 이름을 딴 룽거 컴퍼니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기관 사칭 사기부터 최근 화제가 된 노쇼 사기 등 범죄 수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내 피해자만 878명, 피해 금액도 약 21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인 남성 32명 등 총 36명이 가담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었는데 범행을 지휘한 총책 A씨와 조직원들에게 본부장으로 불린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합숙하며 군대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또 단체로 워크숍을 떠나거나 범행 우수자인 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갈등이 있는 조직원에 대해선 흉기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 파견된 경찰 협력관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약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한국으로 송환된 20명을 포함해 25명을 붙잡아 21명을 구속하고 이어 총책 중국인 A씨를 포함한 피의자 9명도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한국인 피의자와 총책 A씨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범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확보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종가 기준으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3,468선. 대장주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3,500선 돌파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장중 875선까지 오르며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3,468.65포인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장중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48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8만 4천 원을 터치하며 지수를 밀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4.7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8% 오르는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7천억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875까지 오르며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1.3% 오른 874.36에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하와 반도체주 중심의 증시 호조에 하반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밴드 상단은 저희는 3,5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4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의 하드웨어 업체도 수요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만 코스피 오름폭이 컸던 만큼 앞으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23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을 가를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계기에 북미 대화나 접촉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문턱이 너무 높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보도에 지성림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의욕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 이에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우호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마주설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 언급에 세계의 이목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는 계기에 6년 전처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깜짝 이벤트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문턱은 미국이 수용하기엔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의 대등한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이지만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조건 제시라고 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으로 떠나기 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미가 북핵 동결에 합의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며 유연한 비핵화 입장을 내놨지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론도 배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는 국법이라며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은 제재 해제가 아니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대미 메시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기보단 자신들의 전략적 노선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